80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온 50대 남성. 어느 날 아버지는 노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남성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형제와 다름없던 아버지의 고향 후배에게 갖고 있는 모든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거죠. 부탁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 고향 후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간 사이 그만 아버지는 눈을 감고 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뒤늦게 집안 모든 땅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두 여동생들. 여동생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들에게도 땅을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크게 화를 냅니다. 오빠가 아버지 고향 후배와 짜고 아버지가 남겨준 땅을 빼돌리려고 한 일이라는 거죠.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두 여동생들의 반발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소유권을 넘긴 남성은 난처하기만 한데요. 과연 아버지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효력은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여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50대 남성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이 남성은 이제 오랫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서 농사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네, 아버지를 도와서 오랫동안이 아니라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고, 이제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니까 똑같이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까지 이제 함께 아버지와 그 시골에서 산 거고요.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여동생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향을 떠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아예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명절에 찾아오는 정도, 이 정도 교류가 이제 두 여동생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잠시 이제 아버지 재산을 조금 짚어드리면 아버지의 재산은 일단 농사 짓고 있는 저 땅 그리고 대대로 살고 있는 현재의 집 정도가 재산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성격이 이제 아들의 표현대로라면 좀 꾸장꾸장한 성격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80대까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 연세에도 모든 경제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냐. 아들에게 월급식으로 돈을 줘서 아들은 그걸로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할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권한을 갖고 있었고 당연히 재산 문제, 땅 문제 이런 것들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은 함께 살고 엄청 성인이 됐지만 재산에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아버지와 함께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서 우직하게 농사일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아팠어요. 아프면서 좀 문제 발단이 시작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비위를 좀 맞추면서 살아왔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권한도 아버지가 80평생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못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아버님이 새로운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뭐 어쨌건 뭐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따라왔던 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버지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뭐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가족까지 다름없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픈 상황에서 이 아들한테 내가 저기 그 후배한테 그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좀 넘겨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어차피 딸들은 아버지가 노환이 일찍 찾아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딸들은 어차피 따로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모실 형편이 전혀 안 되고 아들밖에 이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들도 매일같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병문안을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인이 찾아온 거고요. 이제 뭐 작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작은 아버지 같은 이 남성은 그 여동생과는 전혀 친분이 없는 이 상태로 이제 서먹서먹하게 지내게 됐고 그 여동생들은 이 작은 아버지와 같은 이 아버지의 후배와는 그다지 일면식이 없는 서먹서먹한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아들이 좀 아버지가 살짝 꼬장꼬장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아버지가 본인을 그닥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 모든 땅을 저 후배에게 주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근데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아들은 믿지 않고 지금 고향 후배, 이제 작은아버지처럼 생각했다나 친한 작은아버지는 아닌데 작은아버지처럼 생각한 사람에게 아버님의 유언이 뭐냐면 이 땅을 농사짓던 땅을 다 줘라.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아버지가 이래 말합니다.
후배한테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땅을 좀 변제조로 땅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아들한테 좀 시세보다 낮은 거지만 내가 나중에 옛날에 빌린 거 그런 거를 갚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아들 입장에서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아버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남겨주면 자식들이 또 소송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네 아들 네가 가가지고 등기까지 좀 해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상담하신 분의 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님의 후배한테 이제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물려주는 게 맞다, 이전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고 아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아버님의 뜻이니까 유지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이전 등기를 착수를 합니다. 네, 저 같았으면 한번 의심을 해봤을 네. 텐데요.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순종적이었고 아버지의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향 후배랑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아버지가 임종을 한 겁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 아버님이 이제 후배에게 이전 등기 하라 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아들이 하는 과정에 서류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등기를 하는 게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법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 사이에 부동산이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네요. 아니면 담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는 이제 여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여동생들이 왔겠죠. 고향에 와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치르고 나서 이제 앞으로 사후에 정리해야 될 걸, 뭐 아버지 유품이나 재산 관련 처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버지는 오빠는 아버지 유언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유언대로 땅은 저 사람에게 주기로 했고 이러이러했다. 여기에 여동생들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격분을 하는 게 단지 내가 뭘 못 가져서가 아니라 오빠를 의심하면서 격분을 하게 된 건데요.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땅은 우리 딸들에게도 물려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어쩌면 이게 아까 그 아버지 후배란 그 사람과 오빠가 짜고 땅을 빼돌리려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요. 오빠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소송까지 갈 수 있다라고 격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빠는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인데 어쩌면 좋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오늘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궁금증이 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무효인가요?라는 질문과 함께요. 여동생들이죠. 여동생들은 이제 사기라면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아버지의 땅을 이전을 등기를 하는데 가족들 상의 없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건데요? 살아생전 아버지 거니까 아들한테 야 너 가서 저 사람한테 저 등기해줘.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과정이 끝났으면 이건 우리가 여기 사건 상담실에서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게 앞에 법률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매인지 증여인지 그냥 단순히 변제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네. 일단 등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있었을 시세보다 거 싸게 아니에요. 한 매매가 그렇죠? 아니라 예? 싸게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된 매매 굳이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실제로 지금 뭐 아버지와 이 지금 그 후배 사이에 뭔가 그 돈 거래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만약에 매매라고 가정하면 일단 위임장하고 뭐 인감증명서 줬겠죠.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한 순간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망한 무조건 상속인한테 왔다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전에 법률행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망하기 직전에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어서 만약 그게 없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돌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것은 이제 아버님이 평소에 이 땅에 대한 것들은
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제 상속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거 말로는 유언의 의미가 전혀 없고 전혀 없는 유언장으로 거구나. 작성이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말로 나중에 내가 저기 너한테 이만큼 해준 거는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 네. 시점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서류 절차 과정을 밟는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결국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에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1분 1초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재산 자체가 딸들하고 아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일어났던 등기 자체는 무효가 돼 버립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건 극단적인 뭐 설명일 수 있는데 등기 이전 등기하는 시점하고 아버지 사망 시점하고 그것을 선후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뭐 매매라고 가정했을 그러니까요. 때 매매하고 등기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가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자체가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설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 그 이후에 한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 이전 등기는 무효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여동생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아버님이 돌아간 시점에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서류 작업을 하는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됐다라는 걸 봤을 때 사망 시점으로 봤을 때 여동생들도 이 상속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미 처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오빠 이 사례자는 진짜 억울하죠. 이거 아버지가 하란 대로 그냥 한 건데, 근데 이제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이건 일단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아버지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현존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상속인들 재산이 된단 그렇게 말이에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 등기가 왔다가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 넘어가려도.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지금 어찌 보면 후배한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유언이 없죠. 유언이 없으면 1대1대1로 상속인들이 네. 본인들이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셋이 그 후배에게 이거는 원인 무효 등기다. 그러네요. 원인 무효 등기라고 해서 이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진행하고 다시 이전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제 여기선 소송의 이제 핵심은 과연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아버지 사망 시점 전이냐 후냐가 지금 이제 소송 내에서 다투지겠죠.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이렇게 네. 저희가 할 때 만약에 이제 사기라고도 여동생들이 하면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벌 대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백성문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등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 소송을 맞아요. 제기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아들 편이잖아. 아들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근데 편이 아니고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도 살짝 거짓말할 때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후배하고 짜고 아버지한테 그런 게 없었는데 시세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후배한테 넘기면서 현금은 또 아들이 갖고 있다 이러면 사기의 가능성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질문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할 수 있죠. 아버지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고 후배도 예전에 돈 빌려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반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하나 좀 질문 드린 것 중에 아버님 평소에 예를 들어서 딸들에게도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평소에 얘기한 걸 그거를 이제 딸들이 예를 들면 녹음이라 하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유언장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또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건 녹음은 그냥 녹음해봐야 그냥 유언을 녹음이고, 소용이 예, 없고요. 그건 예. 전혀 그건 계약도 아니고 계약도 그냥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서집 쓰는 것처럼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런다고 그게 계약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정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필증서연 유언이나 아니면 유언을 공증을 받았거나 예. 뭐 땅에 그것도 그냥 땅 너네들도 줄게 가지고 공증에 봐야 의미 없고요. 땅에 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너네들 주겠다 이렇게 나눠서 유언을 했다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말로만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 오늘 상담하신 분이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등기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보고 그 여동생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님 후배에게 그 넘겨진 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